한 번 더 꼼꼼히 보셔야 될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거 무턱대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 규정해 놓은 물질을 쓰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세정제는 제조사에게. 생활학 제품 제조사 대표 한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제품이 임산부나 소아, 유아들한테 좋지 않고 어떤 제품이 그나마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인터넷 서칭을 하면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몇몇 업체들을 보고 이 에피소드를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헷갈리시고 속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 제품은 세정제, 제거제, 녹 방지제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았고 이 세 가지 기능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전검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품이 사용했을 때 위험한지 안 한지를 판별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정제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았다, 통과했다, 신고했다는 것은 세정제로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인체에 안전하다라는 것일 뿐이지 세정 효과가 좋습니다 라는 품질에 대한 보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을 가지고 저는 이것을 세정제로 팔겠습니다, 이 제품을 팔겠다고 하면 신고하고 이 제품이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기 국가에서 인증한 몇몇 기관의 안전성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물만 가지고 저는 이걸 세정제로 팔겠습니다 라고 안전검사 신청을 하고 안전검사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이 제품 안전하다, 너 이거 팔아도 돼 확인서를 기관에서 내어줍니다. 그 확인서를 가지고 챔프라는 식약처에 확인서를 등록을 해서 신고번호를 부여받아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이 제품이 실제로 세정력이 있는지, 녹 제거 능력이 있는지, 오염 방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는 전혀 없습니다. 이 품목들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한들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만 받은 뿐이지 성능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소비자 여러분들, 이거 무턱대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이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생활화학 제품은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요? 국가에서는 14개 품목에 36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분이 흔히 접하실 수 있는 세정제, 제거제, 광택제, 세탁세제.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한 번 더 꼼꼼히 보셔야 될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이냐? 되도록이면은 저는 다른 제품을 산다기보다는 제가 필요한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살균제와 탈취제입니다. 자, 이 살균제와 탈취제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이유는 이 살균제는 살생, 말 그대로 생명을 죽이는 벌레나 균들, 바이러스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모두 갖고 계실 거예요. 땡땡킬러, 그리고 냉장고에서 간혹 사용하는 좀약 등등이 바로 살생물질입니다. 또 하나 탈취제는 많이 가지고 계시죠. 냄새를 없애는데 공기 중에 분사를 하거나 필터를 청소하는 제품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왜 저는 유독 예민하게 보느냐? 탈취제 공중에 뿌리고 모기약 뿌리고 호흡기로 유입될 수 있는 위험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비극적인 일이고 언급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죠. 가습기 살균제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가습기 살균제를 한 기업의 어떤 잘못된 행위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너무 허무맹랑한 이 광고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이런 광고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규정해 놓은 14개 구분과 39개 품목에는 각 품목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원료, 물질, 그리고 사용하더라도 이 함량을 제한하는 원료와 물질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사용 방식,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 타입, 분사형이냐 비분사형이냐 로 나누어서 이 기준치를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된 물질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신종 마약을 개발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물질이나 원료를 국가 혹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제품을 못 만들어서 팔아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요만큼만 바꿔서 다른 물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안 들어갔습니다, 저게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맹목적으로 안 들어갔으니까 좋다라고 믿으실 게 아니라 이게 안 들어갔으면 다른 뭔가가 들어갔을 텐데 그게 뭐지? 라고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고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저는 때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이 규정해 놓은 물질을 쓰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 이거는 그만큼 써도 된다라는 안전성이 이미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가습기 살균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활화학 제품이 아니었어요. 이 제품에 어떤 원료를 쓰고 어떤 안전성 테스트를 거쳤는지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MIT와 CMIT라는 원료, 성분은 방부제로서 정말 많이 쓰이는 제품이에요. 먹었을 때 정말 인체에 비교적 지극히 안전하다고 구분된 성분입니다. 가습기, 물이 항상 고여 있고 청소를 안 해주면 이 안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번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사는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 물질을 섞어서 세정제를 만들면 물도 깨끗하게 하고 가습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점에서 제품을 만들게 된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가습기는 여러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초음파 가습기, 이거는 초음파 진동판을 이용해서 물의 입자를 잘게 쪼개서 공중에 퍼뜨려서 가습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 기화식 가습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디스크 등을 계속 돌려서 물을 얇게 퍼뜨려서 증발을 빠르게 하는 그런 원리의 제품이고, 세 번째는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말 그대로 물을 끓여서 가습을 하는 원리죠. 아마 당시에는 가습기에 대한 위험도를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여서 이런 가열식 가습기 혹은 자연 기화식 가습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음파 진동판을 이용해서 가습을 했거든요. 물 안에, 가습통 안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 다 공기 중으로 퍼져서 폐로 유입이 됐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셨고요. 제품을 사용하고 좀 이상하다라고 제조사라든지 이렇게 신고를 했던 몇몇 분이 계셨다고 해요, 심지어. 그런데 큰 문제 아니다라고 넘어가면서 점점 문제를 크게 키운 사건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도 물론 이런 가이드를 정확히 해줘야 돼요. 국민에 대한 안전,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여러분의 건강의 안전을 가장 먼저 돌봐줘야 될 기관은 이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물질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면 그것도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약간 비틀어서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기업들이고 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화 초반에는 몇몇 기업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는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고민하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게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이런 제품, 이런 원료에 뭐가 안 들어가 있다 막 이런 것보다도 들어가 있는데 정확히 사용했습니다라고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제품이 저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 물질을 피함으로 인해서 이런 제품이 내 인체에 위험할 것 같아서 완전 써버리지 않으면 반대로 더 많은 기생충들과 더 많은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이런 얘기도 있죠. 인류 수명 연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다름 아닌 비누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이런 생활화학 제품들이 이 청결한 주거 공간을 위해서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정말 많은 제조사 사장님들, 대표님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성분도 빼놓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 연결도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바쁘세요. 검토하고 확인하고 하는 작업들을 매일매일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희 제조사에서 안전하게 만들고요. 국가기관에서 이걸 잘 컨트롤 해주셔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우리 소비자분들 정말 안전하게 제품 사용할 수 있을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이 제품을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일어날 수 있는 오류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은 어떤 원인이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화도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화에서는 또 다른 재미있는 저희 생활학 제품 얘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